한국군이라니? 게다가 여자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냥 구경이나 하겠지.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 여군을 비웃는 미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며 그렇게 깔보고 비웃던 바로 그 여군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얼어붙은 그의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리크 이스마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고 진정한 미국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원래는 중동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도전과 난관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제 자신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라는 신분은 결코 벗어나기 쉬운 것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나 차가운 시선이 제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현실이었죠. 어릴 적 저는 군인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민자라는 배경과는 상관없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꿈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 꿈을 말뿐인 이상으로 여겼고 그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망상쯤으로 취급하곤 했습니다. 이민자 신분으로 미군에 들어갈 수나 있겠어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그런 시선 속에서 제 꿈은 때론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하며 제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고비를 넘어 드디어 미군에 입대했을 때 저는 단순히 직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고 또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드는 새로운 발판을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단순히 신체적인 강인함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단련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훈련이 저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지만 점차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민자의 신분이었던 저는 미국의 뿌리 깊은 차별 속에서도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군인으로서 성장해왔습니다. 군대에서는 배경이 아닌 실력과 헌신이 평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게는 더 의미 있는 장소였죠. 특히 제가 속한 부대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제 실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민자로서 지내며 겪었던 고충과 차별을 조금씩 잊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군대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계 군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와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열리는 곳이 바로 주한미군 기지였죠.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군인 대회라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비해 한참 뒤처진 나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선입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한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와 같이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고 그저 미국을 따르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기회도 없었고 단지 문화적으로 약간의 성장을 이루었을 뿐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로서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한 나라를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선입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역시 군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민자에 대한 편견에 휩싸여 있었지만 막상 군대에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저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 군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 선입견이 맞는지 혹은 그동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대회 준비를 하며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군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동반하여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군인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드물기 때문이죠. 한국의 군대, 특히 707 특수임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았지만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한국군이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우리 훈련 따라오기만 하겠지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말들에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군사적으로 작은 나라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부대와 훈련하는 경험은 분명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궁금했고, 특히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이름은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이란 나라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터라 그 기대가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한국에 착륙하자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고, 공항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한국의 분위기를 체감하는 순간 여기가 한국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모두가 차분하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공항 내부의 깔끔함과 현대적인 시설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저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정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로 향하는 길에는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길가에는 푸른 나무들과 꽃들이 피어 있었고 도로는 정돈되어 있어 도시 속에서도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도로와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을과 도시의 모습은 활기차면서도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이면서도 미국과는 또 다른 느낌의 조화로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표정은 이곳이 결코 낯설지 않은 곳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 모였다는 점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역시 최신식 시설과 철저한 관리로 아주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한국군을 만나기 전부터 제가 가진 선입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날 한국군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세계군인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상상보다 훨씬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각자의 팀을 이루어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넓고 깔끔하게 정돈된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으며 각국에서 온 군인들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졌죠.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에 저 역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인들과 함께 훈련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 실력을 시험할 순간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모두가 눈을 떼지 못하고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니 바로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으로 인해
현장의 분위기는 단번에 뜨거워졌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당당하고 태도는 차분했으며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듯한 여유로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한국 군대의 정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시선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윤서 상사라는 여군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선입견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여군이 특수부대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 부대에서는 여군이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겉모습만으로는 뛰어난 전투력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그녀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차분한 걸음과 날카로운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저를 압도했고 단순히 외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마치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모습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과연 실제로는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대회 첫날부터 707 특수 임무단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훈련장에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훈련 방식은 기존에 제가 경험했던 훈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순한 체력 단련이나 무기 사용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 전투 상황을 방불케 하는 고난도 훈련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팀으로서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서로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며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훈련을 보면서 점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진행된 훈련 중에는 건물 내부 인질 구출 훈련이 있었습니다. 각 팀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707 특수 임무단의 훈련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작은 실수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박 상사의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체구는 작지만 누구보다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였으며 집중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팀원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움직이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엄청난 속도와 강인함, 그리고 집중력은 그녀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의 체구나 외모를 보고 느꼈던 의심이 이제는 그녀의 실력에 대한 경외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고지대를 오르내리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이 이어졌고 빠른 속도로 장비를 옮기며 구조물을 통과하는 훈련도 진행되었습니다. 박 상사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 하나 없이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은 주변의 다른 군인들에게도 자극이 되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박 상사가 구조물 안에서 인질을 구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유연하고 빠른 동작으로 건물 내부를 종횡무진 움직였고 순간적인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은 마치 베테랑 군인처럼 완벽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강인한 모습과 집중력을 보여주다니 여태껏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한 팀에서도 707 특수 임무단의 훈련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들의 실력에 감탄했고 특히 박 상사의 존재감에 대해 저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녀가 한국군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이렇게 강한 여군을 본 건 처음이야.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녀가 보여주는 실력은 단지 외형이나 편견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제 안에 자리 잡았던 선입견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대가 단지 미국을 따라가기만 하는 나라라는 생각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고 존경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박 상사와 같은 군인은 단지 실력만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책임감과 동료애가 진정한 강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훈련 방식과 태도는
단순히 외적인 능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훈련 후에도 그녀는 늘 자신을 단련하고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프로구나. 그녀의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철저함과 신중함은 단순한 군인 그 이상의 것이었고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박 상사는 동료들이 비웃거나 의심을 가졌던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임무와 실력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 태도는 동료 군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그녀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여군이라는 이유로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제는 그녀의 실력과 태도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박 상사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동료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의 군 생활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한국 707 특수 임무단과의 첫 만남은 제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팀워크는 제 선입견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 상사의 실력과 헌신은 저로 하여금 한국 군대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고 그들의 훈련 방식과 태도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군대의 진면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군대가 미국을 따르기만 하는 군대라는 선입견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력과 체계적인 훈련 방식은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07 특수 임무단과 박 상사와의 만남은 제게 큰 자극을 주었고 앞으로 군 생활을 대하는 저의 자세와 목표에도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대회 준비 중이던 훈련장에서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훈련은 높은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군인들이 모인 대회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모두 긴장감을 놓지 않은 채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울려 퍼지더니 강한 충격과 함께 구조물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 멍해졌고 무너져 내리는 구조물 한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와 제 팀원들 중 한 명, 에릭이 그 잔해 아래 깔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에릭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고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훈련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에 빠졌고 불과 몇 초 사이에 평온했던 훈련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폭발 소리와 함께 일어난 돌발 상황에 저 역시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그저 멍하니 무너진 구조물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의 동료들도 다들 충격에 빠져 잠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대처하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그저 당황한 채로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에릭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훈련이 아닌 실전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 순간 박윤서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구조에 나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리며 평소 훈련장에서의 냉철함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에릭이 평소 한국군을 비웃던 것을 알았기에 박 상사가 나서려는 모습을 보며 내심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에릭은 강한 편견을 가지고 한국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견을 가진 에릭에게도 박 상사는 그 어떤 망설임 없이 구조를 자청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구조를 자처한 후 저희는 모두가 긴장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먼저 나섰겠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박 상사는 곧바로 기본적인 응급처치 도구와 통신 장비만을 챙긴 채 그 위험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바디캠 화면을 통해 구조 현장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한숨도 쉴 수 없었고 제 가슴은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구조물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고 잔해 속에서
에릭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좁은 틈 사이를 탐색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강한 집중력과 책임감이 엿보였습니다. 구조물 속에 있는 그녀를 보며 제 마음속에는 감탄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지금 이 순간 절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점점 에릭에게 가까워질수록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려진 듯 모든 동료들이 긴장한 얼굴로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제 가슴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거대한 잔해 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저는 그가 에릭을 무사히 구해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에릭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에릭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크게 다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 상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고 침착한 표정으로 에릭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잊은 듯 구조에만 몰두한 그녀의 모습은 경이로웠고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인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박 상사가 가진 강한 책임감과 헌신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박 상사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동안 저희는 모니터 앞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가졌던 편견과 그녀가 훈련장에서 보여준 실력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 그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새삼 느꼈고 저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박 상사는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박 상사는 에릭을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지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에릭을 무사히 데려온 순간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해낸 진정한 영웅이었고 제가 가진 모든 선입견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여군이라는 이유로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이제는 박 상사처럼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 상사는 동료가 편견을 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구조에 임했습니다. 그녀의 강한 책임감과 용기는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박 상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그녀를 단순한 군인이 아닌 진정으로 존경하는 군인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박 상사는 늘 변함없이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인이란 단순히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고 보호할 대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의 훈련이 이어졌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편견과 무지가 그녀의 용기와 책임감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박 상사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동료애를 지닌 군인이었고 그녀와의 만남은 제 군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군인으로서의 힘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에 대한 책임감과 보호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 상사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군 생활을 하며 지켜나가야 할 지침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난 후에도 제 머릿속에서 박윤서 상사와 함께한 그날의 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위해 망설임 없이 위험 속으로 들어갔던 그녀의 용기와 강한 책임감이 저희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의 실력을 보고 놀랐던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그녀가 보여준 진정한 군인의 모습에 대한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상사는 제게 단순한 군인을 넘어선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그로 인해 저는 그동안 몰랐던 군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개인의 영광이나 성취만이 아닌
동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날, 저는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훈련장에 들어섰습니다. 박 상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무기와 장비를 세심하게 관리하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녀의 그런 태도는 단순한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상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덕분에 에릭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인사에 박 상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큰 성취를 이뤘다는 자부심 대신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차분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더욱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였다면 자신을 과시하거나 그 순간을 자랑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 상사는 자신이 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저 또 다른 임무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에 다시 한번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국에서 군인이 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가 겪은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군인으로 산다는 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이죠. 우리 가족 중 군인이 없었고 제가 군인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알겠더군요. 군인이 된다는 건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이상만 품었던 제가 이제야 군인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군인이 되려는 꿈을 꿀 때는 그저 개인적인 성취나 명예만을 생각했지만 박 상사는 그 이상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용기와 헌신이 단순히 훈련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박 상사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힘든 훈련이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늘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한 의지로 동료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며 그 모습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박 상사는 한국에서의 군 생활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의 많은 부분이 군 복무를 경험하는데 그 덕분에 군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죠. 저도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저를 지금의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지했고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미국과 한국의 군인으로서의 역할과 인식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군인은 대개 자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받는 존경심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한국의 군인들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따라 훈련을 받고 그로 인해 더욱 강한 애국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닌 그들이 가진 군인으로서의 태도와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와의 대화 이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책임감과 헌신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녀처럼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훈련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박 상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변함없이 차분한 태도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조용히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배운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상사님, 당신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군인으로서가 아닌 동료와 나라를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리크, 당신은 이미 훌륭한 군인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앞으로의 군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힘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호할 대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강해지는 군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긴 가르침과 그녀의 모습을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훈련이 모두 끝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에도 박 상사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 그리고 겸손한 태도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이번 경험은 제 군 생활을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고 제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그 정신을 실천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탄 후에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박 상사와의 만남은 단지 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군 생활의 지침이 되어 앞으로 저를 이끌어줄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제게 먼 나라가 아닌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나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과 그녀에게 배운 가치를 간직한 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가지고 군 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상은 큰 힘이 되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